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홍정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사실 뭐 공부라기보다는 실생활을 이렇게 살면서 법률 관계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도대체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민법뿐만 아니라 민법과 관련된 특별법이라고 하죠. 민사특별법에 관한 어느 정도 부분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내 권리가 보호될 수도 있구나.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쭉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사례를 글을 쭉 읽은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것이 우리 법조문 어떤 조문과 관련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사례인데요. 아파트의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하였는데, 전세라는 게 원래는 등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주인들이 등기를 잘 안 해주죠. 아무튼 지금은 등기를 했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를 팔아야 하므로 전세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전세권자에게 그 아파트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률 관계예요. 가만히 보셔도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자, 그림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실게요. 예를 들면요,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요, 전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했겠죠? 그리고 전세금 줬겠죠? 요즘 뭐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한 2억 줬다 해보시죠. 다음에 등기까지 했다고 그러죠? 이런 게 전세잖아요. 그러면 전세는 요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적 전세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할 때는요, 그 존속기간 이런 것들도 다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전세권자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세를 살기로 했다. 이게 다 등기가 돼 있는데, 아니 갑자기 2015년에요. 소유자가 야, 내가 형한테 지금 아파트를 매매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매수인 또는 양수인 이러잖아요. 양수인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 전세권자가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자 때문에 양수인이 집을 안 산다, 뭐 이렇게 버티나 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전세권자 보고 퇴거할 것을 요청한 거예요. 나가줘라. 여기에요. 퇴거 요청이죠. 퇴거 요청. 나가줄 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전세권자는 어떻게 보호가 될까요? 뭐 당연히 보호가 되는 사안이에요. 일단 민법상 전세에서요, 이렇게 전세권을 등기를 해놓잖아요. 이런 전세를 물권적 전세. 물권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집에서 안 나가고 버텨요. 그러면 양수인이 주택을 사죠. 그러면 주택 사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미리 전세 등기를 해놨죠. 그럼 요 등기가요, 여기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양수인은 못 들어오고요, 나는 대항하면서 그 집에서 계속 전세를 살 수도 있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양수인한테 주택이 팔렸어요.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해도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너 존속기간 약정했으니까, 기간 약정을 했으니까 나는 기간까지 살겠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요? 대항력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대항력. 한번 적어드릴까요? 물권에는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요, 그냥 그 집주인 말대로 전세 계약만 하는 것보다는 전세 등기를 하는 것이 뭐 반드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이런 걱정도 있죠. 좋아요. 내가 대항해서 그 집에서 계속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집은 이미 양수인한테 팔렸어요. 그럼 전세 등기가 이렇게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간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양수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줘요.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즉 전세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2억 원을 반환을 안 하면 그때는 나는 어떡합니까? 했더니요, 전세권자는 일단 전세권 소멸하면요, 목적물 인도해 주고요,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돼요. 다음에 집주인이 있죠. 현재 집주인은 양수인이니까 양수인 쪽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의무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목적물 인도도 해주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다 줬는데 집주인 쪽에서 전세금 반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어떻게 받아요? 이때는 전세권에 기해서 네가 전세금 반환 안 하니까 나는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겠다.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전세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별도의 어떤 권한이 필요 없고요. 그냥 법원 가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주택이 이렇게 경매가 됐잖아요. 주택 시가가 아파트 시가가 5억이다. 그러면 5억에 경매가 된 거예요. A가 경락인이다. 이렇게 볼게요. 이 사람이 5억을 납부하고 주택을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자기가 등기한 그 자기 순위 있죠? 순위에 기해서 이 5억에서요.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건 법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 제가 전세금에 기해서 전세금 받으려고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다 신청하면 됩니까? 그럼 저쪽에 가서 무슨 서류 쓰세요. 다음에 첨부 서류는 뭐 갖고 오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요.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혹시 경락대금이 경매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다른 채권자들하고 똑같이 내가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 등기한 그 순서에 기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민법에 규정이 돼 있나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규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민법인데요. 303조입니다. 1항 보시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이제 내용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권자가 이렇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데요. 이 우선 변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17조 보셔요.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 내용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에요. 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전세권자는 인도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공평하게 동시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세금 반환을 안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는 바로 경매 신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318조 보세요.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입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해요. 그럼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전세권의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전세권에 기해서 그냥 바로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별도의 집행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가만히 보시니까 전세 살면서 등기를 해놨다. 근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니 집주인이 나중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줘요. 그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매 신청권과 그다음에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세를 들어가 살 때는 등기를 해요, 안 해요? 하는 게 좋습니다. 100%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들이 등기를 잘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2번 사례로 가겠습니다. 아파트에 등기한 전세권자가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않아요. 아파트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법률관계. 이걸 글로만 쓱 보지 마시고요.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쭉 한번 다시 보시죠. 아파트에 등기한 전세권자가 등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않아요. 그러면 아파트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야, 기간 끝났는데 왜 안 나가냐? 빨리 나가라. 퇴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법률관계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갑이요. 아파트 소유자예요. 을한테요. 얘가 전세권자예요. 이게 아파트죠. 근데 전세권자가 만들어지려면 전세 계약 하고 전세금을 줬겠죠. 그런데 이 전세권을 지금 등기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자꾸 이 등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전세가요. 물권인 전세가 돼요. 이 물권은 강력한 거예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안 하잖아요. 등기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채권인 전세에 불과해요. 그냥 계약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등기를 잘 안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주택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또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민법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 아, 저렇게 보호받는구나.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등기한 전세권자예요. 그러면 물권적 전세니까 물권적 전세에 관해서 민법이 규정한 내용 303조 이하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요. 전세 기간을 예컨대 2014년 1월 10일까지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세 기간이 2014년 1월 10일까지였는데 이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근데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야 뭐야 너 지금 전세기간 다 만료됐잖아. 그러니까 빨리 나가. 퇴거할 것을 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는 거죠. 퇴거 요청. 한 경우에 법률관계입니다. 그런데요. 민법상 전세 같은 경우는요. 이 물권적 전세 있잖아요. 여기에 이상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정갱신이에요. 한자로 적으면 법이요. 정해놨죠? 갱신됐다. 갱신한 건 뭐냐면 재계약이에요. 다음 같은 사유를 갖추면 그 전세계약은 그냥 바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기간이 2014년 1월 10일이죠. 그러면 이게 건물이어야 돼요. 건물. 아파트는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건물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이 됐고요. 다음에 이 소유자가 누구냐면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자기 아파트의 전세를 설정해 줬죠. 이런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저기 애기 엄마 나 이제 저기 갱신 안 할 거야. 지금 전세 기간 끝나가잖아. 그러니까 집 좀 비워줘.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갱신 거절하겠다. 통지. 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이런 통지를 하는 거예요. 조건을 변경해줘. 전세금을 좀 올려줘. 그렇지 않으면 갱신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요.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이런 통지를 미리 해야 돼요. 그게 언제냐면요. 요 전세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해야 돼요.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1월 10일이 기간 만료일이잖아요. 그럼 이때로부터 6월 전이면 언제예요? 2013년 7월 10일이죠. 이때가 6월 전이잖아요. 맞죠? 2013년? 네, 그렇죠. 7월 10일. 이때서부터요. 기간 만료 전 1월 전까지니까 1월 전이면 언제예요? 2013년 12월 10일이죠. 요 기간 사이에 요런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통지 없이 그냥 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럼 그냥 재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물권인 전세 있잖아요. 물권적 전세에 대해서는 그 전세권의 갱신을 막으려면요. 집주인이, 즉 전세권 설정자가, 물론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요.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에서 1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2014년 1월 10일이 기간 만료일이면 요때부터 6월 전이면 7월 10일. 2013년. 다음에 2013년 12월 10일. 요 사이에 저기 저 집 좀 비워줘. 갱신 안 할 거야. 갱신 거절 통지를 집주인이 그때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안에 보니까 아무런 통지도 없었죠. 이런 통지가 없고요. 그냥 기간이 만료됐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계속 사용해요. 그럼 그때는 그냥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세권자 쪽에서는 언제까지 제가 집을 비우겠습니다. 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갱신 거절 통지를 전세권자가 할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건 기간 제한이 없어요. 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기간 만료 하루 전에 저기 아저씨 저 내일이 만료일인데 저 나갈 거예요. 해도요. 전세권 설정자는 그때는 아니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전세가 갱신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때는 그냥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이 소멸하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조금 복잡한 내용이죠? 자, 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법 312조인데요. 312조에서 1, 2, 3항은 지금 우리 사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참고로 한번 쭉 읽어두시고요. 사항을 한번 보세요. 사항에 보시면 건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존속기간 만료, 다음에 전 6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사이 거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 요건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건물일 것,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에게만 이런 사유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예요.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이런 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통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요 정함이 없는 것을 봐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건 별도의 제도입니다. 이제 공부를 더 하시면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전세권은요 기간 만료 전 전세권 설정자가 일정 기간 내 전세권 소멸을 통고, 즉 갱신 거절을 통고하지 않으면 그냥 갱신이 돼버린다는 거,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3번 사례입니다. 아파트 임차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 차량 주차의 허용 문제와 관련된 집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임차인의 의견과 아파트 소유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법률 관계입니다. 가만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아파트 임차인이 있죠. 그럼 아파트에 그 주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 차량 주차 허용 문제와 관련된 집회가 열린대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임차인 의견과 아파트 소유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요게 아파트죠? 아파트는요, 이게 한 동 건물인데요. 이걸 막 구분해 가지고요. 예컨대 여기가 707호, 여기는 701호. 이렇게 살죠? 이런 거를요. 그러니까 한 동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해서 내가 그냥 여기를 소유한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부르고요. 아파트, 오피스텔 또는 뭐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집합건물 등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있어요. 갑이라고 아시죠? 갑이 집주인입니다. 그런데요, 갑이 계약을 한 거죠. 임대차 계약 해서요. 얘가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 707호를 현재 점유하는 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임차인이 점유자겠죠. 거기 사니까 얘가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각자가 이제 혼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야, 우리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무슨 태양열 무슨 뭐 가로등을 설치하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집회를 열게 되는 거예요. 집회. 이걸 관리단 집회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아파트에 관리단 집회 있잖아요. 이거는 구분 소유자가 참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참석해서 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의결을 한 것이다.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점유자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임차인이 서울 살고 지금 거기에 살고요. 이 구분 소유자, 집주인은 부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집회에 참석해서 자기 의견을 개설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점유자가 내가 이 집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점유자가요. 집합건물법이 2013년에 개정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를 못했어요. 의결권. 즉 표결권이죠. 이거 행사를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이 점유자도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구분 소유자가 갖는 의견하고요. 임차인이 갖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이 우선해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이 우선합니다. 관리단 집회에서는요.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 관리인이 누구냐면 왜 주택관리사 시험 있죠? 그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나중에 아파트 관리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회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 집회에서 역시 의결권을 행사해서요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때 지금 임차인이 점유자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어떤 관리인이 좋다 이렇게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요 관리단 집회에서도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아니 구분 소유자는 이 사람이 관리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과 그다음에 점유자의 의결권이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때도 역시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이 우선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과 임차인이 서로 다르다면 그때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지금 현실적인 점유자인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게재하고 다음에 나중에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어요. 의결권이 있는데 다만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과 서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때는 구분 소유자의 권리가 더 우선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법조문 한번 보실게요. 집합건물법 제16조인데요. 16조에서는 우리는 2항만 보시면 됩니다. 2항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거기까지 밑줄 좀 쳐보세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제1항 본문에 따르는 집회에 참석해서, 즉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구분 소유자가 의결권 행사해야 되는데 점유자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서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는 찬성인데 점유자는 반대한다면 의견이 서로 달라요.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점유자가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 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기까지 하여야 합니다. 됐죠? 자, 이제 24조 보세요.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건데요. 우리한테 필요한 조항은 3항과 4항입니다. 3항 보시면 관리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사가 이제 관리인이 되려고 하면은요,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사항을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까지 밑줄 쳐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임차인이겠죠. 이 임차인은 제3항 본문에 따르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해서 관리인을 뽑을 수 있어요. 다만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서 관리자에게 통지했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는 A라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점유자, 임차인은 B라는 사람이 좋아요. 달리 정해서 통지했죠. 그때는 의결권을 점유자가 행사하지 못합니다. 구분 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 행사할 것을 관리단 집회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때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법조문 같고요. 어느 정도 사안들이 다 해결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양하게 이제 그 법률 관계를 접해 보시라고 명의시탁에 관한 내용을 제가 좀 만들어 봤거든요. 4번 지문 한번 보실게요.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지분권이 있는 종중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 많죠. 뭐 종중이 구성 안 된 어떤 성씨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조금 이제 오래된 그 성씨 같은 경우는 종중이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중 재산이 뭐 좀 괜찮게 많은 그런 종중도 있잖아요. 그러면 종중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지분권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종중 소유 토지가 제3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제3자가 그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종중원의 권리 구제 방법입니다. 그럼 권리 구제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네, 결론은 없습니다. 네, 없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쭉 내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죠. A. 이게 종중이에요. 종중이요. 큰 토지를 갖고 있어요. 한 10만 평짜리 토지 소유자. 그럼 이 종중에는 예컨대 스몰 a 이렇게 할게요. 이 사람이 종원이다. 원래 이게 지분권이란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서 토지 소유 관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자유니까. 아무튼 이 종원이요. 이 토지 10만 평짜리 토지에 대해서 자기 지분이 예컨대 뭐 1000분의
1.5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중에서 그 많은 토지를 다 관리하기가 뭐하니까요. 여기 B한테요. 야, 네 앞으로 등기 좀 옮겨놓자. 우리 종중에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앞으로 토지를 등기하기가 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등기를 좀 옮겨놓자. 그렇죠? 그래서 얘 앞으로 등기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B는 뭐 누구라고 할까요? 예, 뭐 다른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야, 명의를 좀 옮겨놓자. 너를 믿으니까 명의를 옮겨놓자.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 토지가 겉으로 볼 때 누구 같아요? 누구 소유 같아요? B 소유 같죠? B 앞으로 등기를 해놨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수탁자라고 그래요. 이 수탁자는요. 형식상 소유자예요. 즉 등기부상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종중이죠. 종중이 토지 소유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소유자인데요. 물론 거기에 종원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종중이 실질적 소유자인데 이렇게 실질적 소유자를 뭐라고 하냐면 신탁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요.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고요. 이 사람한테 명의를 이렇게 이전해 놓은 거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당국에서 무슨 조세를 집행하고자 해도 실질적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고 엉뚱한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 소유자한테는 조세 집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을 하고 싶어도 강제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명의신탁하지 마라. 그럼 그게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이렇게 탈법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잖니.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거든요. 이게 만들어졌는데 핵심 조항이 4조예요. 너네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다 이거. 다음에 등기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명의신탁을 이렇게 금지한다고 해놓고요. 금지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 조항을 뒀어요. 예외 조항 중에 하나가 종중이에요. 종중. 종중이 종중재산을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허용을 해주겠다. 다만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목적이 없어야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금지가 안 되고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수탁자 앞에 등기도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중이 실질적 소유자인데 수탁자인 B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요.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뭐 C라고 할까요? C라는 사람이 B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B가 소유자구나 하고 믿고 샀어요. 매매. 즉 얘네 둘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C가 알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민법에서는 모르는 걸 선의라고 합니다. 말이 좀 웃기죠? 선의는 착한 게 아니고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또는 알고 한 걸 악이라고 그래. 아 이거 명의신탁 재산인데 실질적 소유자는 종중이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데 이런 사실을 알고 했어요. 그거 상관 안 해요. 지금 얘네들이 명의신탁의 당사자죠? 그럼 C는 누구예요? 제3자라고 그래요. 이처럼 당사자 이해의자를 제3자라고 하고요. 제3자가 선의든 악이든 불문하고 수탁자한테 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B가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옮겨놨더니 이걸 제3자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제3자는 그 토지 소유권 취득하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이 종원이죠? 아씨 내가 여기 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종원은 그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이 C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원은 누굴 잡아 족치겠어요? 당연히 B를 잡아 족치겠죠. 야 분명히 그 토지에 나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가 토지를 팔아서 여기서 대금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대금을 나한테 돌려줘. 이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B는 보통 이렇게 토지를 확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도망가겠죠. 그래서 권리구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C가 결국은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법조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인데요. 1항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2항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무효다.
그러니까 명시탕 약정도 무효고 다음에 등기를 해줘도 무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3항 보시면 제1항 및 2항의 무효는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효야. 너 소유권 취득 못해. 이렇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못해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8조 봅니다. 8조에서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조부터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게 4조잖아요. 그러면 줄여서 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이 안 되니까 명시탁이 금지되지 않고요. 허용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1호만 보시면 되는데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밑에 줄로 가세요.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때는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명의탁이 아니고 허용되는 명의탁이 돼버려요. 허용되는 명의탁이니까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팔았을 때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즉 명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불문하고요.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호는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내가 거기 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지분만큼 토지를 돌려줘. 토지를 돌려달라고는 못해요. 그렇죠? 토지를 돌려달라고 못하고 C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고요. 다만 이를 횡령해서 처분한 수탁자인 B를 찾아내서 B한테 너 판 돈 중에 일부를 나한테 돌려줘. 딱 그 정도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아파트 전세에 관한 사항들 살펴봤고요. 또 집합건물법이죠.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곳에서 뭐 관리단 집회할 때 의결권 행사하는 그 사항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명의시탁 이런 사항들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법이 적용돼요. 네. 재미있으시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